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악질 매판 자본 세력이 힘없는 노동자에게 가하는 반노동적 착취에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고 응징의 불벼락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시었다. 그래서 인민에게 피로를 타파하는 역대급 타우린이 함유된 얼짱 양념 쭈꾸미의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맛있게 매운 얼짱 양념 쭈꾸미는 육류의 최대 8배, 우유의 560배나 되는 타우린을 무차별 함유함으로써 잔악한 악질 재벌 반동들이 강인한 체력을 가진 약자에게 더 이상 물컵을 던질 망상을 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위대한 김용민 동지께서는 얼짱 양념 쭈꾸미를 매운맛, 덜 매운맛 중 하나를 골라 먹으라며 선택지를 남겨놓는 해와 같은 은덕을 베푸시더니 10팩을 사면 한 팩을 무료로 시사하신다는 남조선인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시었다. 얼짱 양념 쭈꾸미 압도적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지요. 국민일보 트럼프 효과, 한반도 대반전 주도. 동아일보 북한의 완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피해기 못 박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보여 합의 어렵지 않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와 미군 철수 연계 안 해.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북한 완전한 비핵화 안전보장 원해.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세계일보 트럼프 북한 완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해야 밝은 길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최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그 대가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 즉 비가역적 방식의 비핵화를 달성하면 북한에는 밝은 길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국민일보는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지킴이로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대선 기사 인터넷 주소 김경수 드루킹에게 문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드루킹 김모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로 의례적인 답변만 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최소 10건의 기사 주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경찰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렇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하지만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보낸 일부 기사 주소가 드루킹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특검 받겠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선언 이런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김경수 의원은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와 관련한 야권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당초 김경수 의원은 당의 부담을 우려해 지도부의 불출마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지속적인 설득에 출마라는 정면 돌파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신간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가 요즘 베스트셀러로 각광받는 거 아십니까? 저와 뉴스브리핑 함께하는 김보영 아나운서의 책입니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브리핑 이어갈까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 특검 조사도 받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어제 정치권은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 여부를 놓고 온종일 들썩였습니다.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출마를 고민하던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의원은 당의 만류로 불출마 고민을 접고 경남지사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김정수 의원의 출마 선언 들어보시죠.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출마 선언을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혼선을 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경남을 지금과 같은 정쟁의 바다에 빠뜨려 둔 채로 저 혼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쟁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이제는 위기에 빠진 경남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경남으로 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선거를 치러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경남이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몰락하는 보수가 아니라 경남도민의 삶을 살려야 합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경남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조선업 위기로 인해 실업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이 웬 말입니까? 몇 년째 0%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 경제, 이제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편 야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 씨와 김경수 의원이 접촉했던 점을 문제 삼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김경수 의원은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필요하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국회 의사 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보수야당은 국회 정상 화해 조건으로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입니다.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자체의 정당성마저 크게 훼손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2013년 기소됐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집단적 동시다발적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지적하며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수장을 정점으로 심리전단팀까지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대선 개입이 이뤄졌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최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요. 관련 의혹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 행정처 PC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이런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죠. 이 문건에는 2015년 원세훈 전 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의 사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2015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거나 주문 제작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늘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제작 의뢰가 일주일 사이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전문 업체에는 의뢰가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사용해 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루킹 김 씨처럼 네이버 댓글 순위 선정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댓글 조작이 가능한 포털 시스템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 온라인 조작업자는 300원이면 네이버 계정을 구매해 댓글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포털의 기사 댓글을 추적당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현행법상 온라인상에 정치적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댓글을 추천하는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3자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면 업무 방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 갔다며 사퇴를 요구했었는데요.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한 해외 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가는 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권익위원회 자문단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가 청탁금지법 위배라고 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기식 전 원장의 출장 시기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그리고 2015년이어서 청탁금지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해 고가의 명품을 밀반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한겨레가 확보했습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문서와 대한항공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총수 일가는 자신들이 사용할 물품을 수시로 대한항공 비행기로 들여왔는데요. 하지만 이 물품들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총수 일가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의 한 비행편에는 총수 일가가 사용할 물품이 담긴 박스들이 회사 물품으로 둔갑해서 들어왔는데요. 물품에는 조양호 회장의 집에서 쓸 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항공기 부품으로 물품을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측이 사용할 물품처럼 처리해 운송료도 치르지 않았네요.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자녀의 혼처를 자신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구하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부모끼리 혼처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 이런 제목의 공지가 붙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가운데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만나자는 겁니다. 부모들이 먼저 모여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맞으면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다수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폐쇄적인 중매 모임을 열고 있는 것인데요. 집값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끼리끼리 혼사에 적극적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일보는 일종의 계급 상징으로 변질된 동네와 아파트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보증한다 여겨서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김용민 파일. 열흘 전 MBC 100분 토론.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법률로서 토지공 개념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 토지공 개념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책들이 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헌법 이 조문에도 명시적으로 언급이 돼 있지만 법률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법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법률로서가 앞에 있잖아요. 제안을 하거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받은 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제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받은 저도 다운받았는데. 저도 이거 다운받은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직원들이 해갖고 잘못했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최종안을 프린트해온 것이 아님이 드러나고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2차전을 벌이는데
뭐 사실은 제가 이제 황당하다고 한 것은요. 네네네. 이 청와대에서 처음 조국 수석이 이렇게 쭉 발표를 했죠. 개헌안에. 거기엔 분명히 법률로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다음 청와대가 그 3일 후에 일부는 수정을 한다 이러면서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3월 25일에. 사실은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 결국 이 법률로서를 처음부터 넣을 생각이었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졸속 개헌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법률로서 할 생각이 없었다면 아주 위험한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헌법 밖에 거센 비판을 받고 조금 완화시킨 것 아닌가 이런. 이거 자꾸 수정이거든요. 그냥. 이건 자꾸 수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네, 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1항에 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포괄적 규정으로 있어서 사실 다른 조항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 때도 사실 표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2항을 신설하면서 앞에 1항에도 있고 37조 2항의 포괄적 규정도 있으니까 그 헌법자문위원회 하신 분들이 굳이 여기는 안 넣어도 되겠다 해서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중복이라 하더라도 이걸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넣은 거고요. 청와대에서 이걸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안을 공개를 했어요. 법제처 심의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로 넘어와서 의안정보 시스템에 등재가 됐어요. 조문 대비표도 다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오실 때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오셔야죠. 그 불찰을 가지고 그거를 청와대에서 도둑 수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 뒤 나경원 의원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반박은 이것. 그 정도 하죠.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단팥빵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 걱정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단연간의 연구 끝에 용인 백옥쌀과 100% 국산 팥으로 만든 포린브레드 옛날 팥빵을 추천합니다. 우리 쌀 천연 발효종을 사용했고 합성 첨가물 없이 만든 빵, 그리고 버섯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당질 트레할로스를 이용한 당도가 낮은 빵, 포린브레드 옛날 팥빵. 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오전에 예정됐던 경남지사 출마 선언 돌연 취소해서 불출마설이 나돌았던 김경수 의원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네, 뭐 아침부터 압수수색을 들어왔느니 말았느니 뭐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불출마가 어쩌느니 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뒤섞였었고요. 예. 그리고 뭐 기자들조차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고요. 결국은 당 지도부와 김경수 의원이 상의한 끝에 오후 5시에 출마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출마 내용의 핵심은 출마하겠다, 경남을 살리겠다, 그리고 특검을 포함해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로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뭐 경남도지사 선거는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일단 지지자들을 확실하게 결속시켰다는 점에서 보자면은 김경수 후보의 출마 선언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각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보수 언론들, 보수 야당이 어떻게 공세를 펼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 두 가지의 아이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권이 찾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자료 요구를 하거나 보좌관들이나 의원들이 뭔가를 파헤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청문회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이 경우는 정치권이 일단 키를 쥐고 판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정도와 완급과 시기를 공격하는 쪽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이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경우인 건데요.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뭐 어쨌든 드루킹과 관련된 계좌 전체를 경찰이 이미 조사를 해서 털었고 그 내용을 검찰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국민분들의 기준이나 감정에 못 맞추는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고 시작하자면, 어쨌거나 김경수 의원이나 김경수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드루킹에게 돈을 줬거나 아니면 돈을 줄 것처럼 얘기했거나 인사를 청탁하면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드루킹이 저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요. 근데 이미 드루킹 쪽 계좌는 다 까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보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겠지만 드루킹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플로랄맘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에서 보니까 애견 비누 하나에 16,000원에 비누 하나를 팔았던 거거든요. 예, 뭐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뭘 그것을 제가 비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비누 한 장에 16,000원씩 하는 고가의 비누, 뭐 그다음에 죽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았고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강연료나 회비 등을 거기 내고 있었기 때문에 11억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뭐 제가 강조할 필요 없이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내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나 계좌 추적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정보의 눈치를 본다고 깔 걸 못 가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선 정치권이 펼칠 수 있는 공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래서 언론사들도 취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검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라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고육지책으로 끌어낸 것이 텐트인 거죠. 천막 농성을 하는 건데, 목적도 정확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제 곧 펼쳐지게 될 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특히 경남이
몇 년간 성장률이 0%인 상태, 그리고 조선소들의 몰락 등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민심이 폭발을 한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민심이 폭발을 해 있는 것이고, 뭐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봐도 굉장한 차이로 김경수 의원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앙 정치를 보시는 분들이 드루킹 사건으로 뭐 큰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역 선거도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경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림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잘 보여준다면 전 선거를 힘차게 치러볼 수 있는, 이게 경남에서 도지사직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지난번에 특히나 우리 김두관 지사가 2년을 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김에 도지사직을 내던진 일 때문에 경남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다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게 자조 섞인 목소리로 야, 앞으로 언제 다시 경남을 탈환하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뭐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물론 이런 식의 저항도 있고 경남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보수 진영의 아주 강한 반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헤쳐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낙관적으로 승리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보고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 선거를 이기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남과 부산까지 민주당이 잡고 나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축소된 보수 세력들이 아주 긴장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정치개혁에 우리도 임해야 되겠다라는 그 외부적 충격이 가해질 것이고 예. 지금까지 종북몰이와 그리고 색깔론 지역 감정으로 먹고 살았던 자유한국당은 거의 이제 전 소멸의 단계로 갈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이 보수란 가치를 좋아하시고 살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런 분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정당이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정당이 그 뒤를 이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런 가운데서 다시 민주당과 그 새로운 보수정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것, 그것이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맞게 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 정치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드루킹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그렇게 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런 야욕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털고 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구도를 보시면 소위 하우스라고 하죠. 도박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를 개장을 하고 그 하우스에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거긴 소위 타짜들이 숨어 들어와서 사람들 돈 주머니를 털어가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드루킹은 타짜로 보아서 이 사람 처벌받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판 자체가 하우스라는 것, 즉 네이버가 소위 어뷰징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그 왜곡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다. 네이버 자체가 이런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이제 2013년 1월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2012년 대선을 지고 나서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이제는 한국에 가서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뭐 무작정 짐 싸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한국을 돌아왔는데 아이고 남들 다 아이고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미국에서 귀국하셨군요. 예, 제가 뭐 그 당시 민주당 당직자로 재국민 선거를 북미주에서 책임지고 진행을 해봤으나 역부족이었고 투표하는 것도 LA에서 겨우 10,000명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참 이거보다 좀 다른 일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됐던 건데요. 이제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이 사람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갈 때 웹사이트 주소를 주소창에 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사이트를 먼저 가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에 나온 링크를 누르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다 네이버를 쓰는구나라고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근데 이제 이 네이버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바일 시장으로 옮겨와서도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키면 일단 네이버를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인데요. 유튜버라는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지표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튜브에 체류하는 시간이 네이버에 체류하는 시간보다 길어진 겁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네이버가 유튜브에 밀리는데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뭐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유튜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게임 영상도 보고 만화도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서 지금 20대는 뭘 검색할 때 우리들은 초록창 열어서 거기 네이버에다가 뭘 검색해 보는데 유튜브를 쓰는 세대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튜브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그러면 네이버가 광고 단가를 먹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의 시간 동안 체류를 하는지, 체류를 하면서 뭐 좋아요를 누르든 댓글을 달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를 측정해서 그걸로 이제 광고 단가를 먹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댓글란입니다. 우리가 기사를 다 읽고 자연스럽게 눈이 밑으로 쏠려서 이제 댓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베스트 댓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서 이제 깔깔거리고 읽기도 하고, 또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 과정에 이제 소위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와서 특정 것에 대해서 좋아요를 계속 뭐 100번, 200번 반복해서 다른 아이디로 끊임없이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누르는 방식을 매크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디를 3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매크로를 돌리면 한 기사에 좋아요를 300개를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 300번 조회를 하는 것이고요. 300개의 좋아요를 누르고 체류 시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특정한 IP, 한 IP 주소에서 300번의 로그인이 일어나면 이것이 매크로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크로라는 기계가 들어와서 300번의 조회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댓글을 달게 만들고, 그렇게 소위 어뷰징이라고 하는 이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서로 글을 비하하고 자기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는 모든 과정이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가 들어와서 장난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막지 않아 온 것이고요.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막는 척하지만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즉 조작의 소지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 조작의 소지를 남겨놓은 상태의 이유가 바로 클릭수를 올리고 조회수를 올리는 매크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막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빈틈을 보고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좋아요 추천 등을 왜곡하는 경우도 생긴 거고, 사실 저희들도 뭐 페이스북에 글 쓰면서 특정한 링크를 찍어놓고 여기 가서 좋아요 누릅시다, 뭐 가서 댓글 답시다, 이런 것들을 공공연연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SNS에서 하는 여론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매크로를 쓰지 않는 이상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은 것이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야후 재팬 정도 조금 뭐 예가 있겠지만 그 외의 나라에선 이런 식으로 단일한 포털 사이트가 모든 뉴스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뭐 어떤 신문사를 예를 들면 뭐 한국일보가 있다고 하면 한국일보의 편집국장이 되기 위해선 그 회사의 입사 시험을 보고 입사를 해서 몇십 년간 기자로서 말진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고 기사를 쓰는 법을 익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부장이 되고 국장이 돼서 뭐 선거를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편집국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 가장 존경받고 가장 에이스라는 사람이 편집국장을 맡게 되는 건데, 지금 네이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작성해서 출고한 기사를 네이버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기사를 보라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기사들을 네이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순위로 올리는 것도 웃기고, 게다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알고리즘을 짜서
어떤 사용자가 유튜브를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코미디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추천 영상에 그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코미디 동영상들 많이 깔아놓거든요. 너가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네이버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 겁니다. 조작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자기들끼리 정해서 어떤 특정 언론사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언론사 기사는 쓱 밑으로 내린다든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스포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이 폭로가 돼서 문제가 된 사실도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 네이버 대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언제나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곳에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독점 포탈이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의 여론을 쥐고 흔들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정치권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대 앞에 어디 맛있는 집을 가고 싶으면 홍대 맛집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죠. 그 맨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에 나오는 식당은 식당 주인이 그 블로거한테 매달 몇백만 원씩 준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라는 미명하에 네이버가 어떤 글을 위에 올려주는지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순위를 올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분야나 독점이 일어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포털 시장이 네이버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고, 특히나 언론사를 전부 다 쥐고 이렇게 흔드는 것.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신문사 사이트에 가서 그 신문이 편집해 놓은 기사들을 읽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편집한 편집장이 그 신문의 기조에 맞춰서 기사들을 늘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뒤죽박죽 섞어놓은 네이버에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서 드루킹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네이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매크로, 그러니까 이 매크로 기능이나 인간 댓글 다는 기능들을 활용했던 게 바로 일베이고 기무사 댓글 부대이고 국정원 댓글 부대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 활동의 기록이 지금 네이버 기사마다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IP 주소를 네이버는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가감없이 밝히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포털을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혜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일단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로 언론사도 아닌 특정한 그 IT 기업이 모든 언론사 위에 군림하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드루킹 의혹 중심에 선 김경수가 끝내 불출마하기로 했어? 태호야, 네가 대박 났구나. 아닙니다. 김경수가 결국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출마한다고? 이렇게 십자포화를 맞는데도 출마해? 그냥 정면 돌파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어제 오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해서 홍준표가 이제 가겠다 했는데 결국 가게 됐습니다. 출마의 길로. 좋아. 그러면 제2의 김용민으로 모셔야겠군. 근데 김경수하고 드루킹을 엮어봐야 이렇다 할 실체도 없고
김태호도 김경수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막말 거는 없어? 김용민이한테 김경수 성대모사 시켜서 욕하는 걸 녹음해서 그 파일 돌리는 건 어떨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씨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야. 응? 목 빼놓고 여당이 실수하기만을 바라서야 과연 선거에서 본전 찾긴 할 수 있을지. 그니까 새끼들아, 진작에 차기 주자를 키워야지. 응? 그래야 홍준표가 저렇게 설쳤겠어? 그 말씀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나요? 제가 한마디 하면 짓밟기 바빴던 카카. 진작에 차기 주자를 키우셔야지. 안 키우시다가 홍준표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차기 주자를 안 키웠다고? 키웠지. 누굴요? 정유라. 응?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 유라를 키우느라 얼마나 오금이 떨렸는 줄 알아? 응? 그거 걸려가지고 지금 옥살이 하는 거 아니야. 카카, 정유라 걔가 지금 20대인데 40대부터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유라가 40대가 되기 전에 내가 개헌한 뒤 실세 총리로 갈아타서 계속해서 집권하다가 왕좌를 넘겨주는 거야, 유라한테. 카카, 이제라도 후계자를 지정해 주시고 그를 중심으로 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새끼들 언제는 나를 연병에 걸려서 병을 옮길 환자로 여기더만. 왜? 태극기가 무섭더냐? MB 감옥 갈 때 아무도 환송 안 나오는 거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내 힘을 봤지? 그럼 누굴 키울까? 널 키울까? 아무래도 제가 가장 무게감이 있고 애국 애족의식이 뚜렷한. 그래, 달리기도 잘하지. 응? 옥쇠 들고 달릴 때 보여주었잖아. 응? 그리고 우리 무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응? 마약하는 사위까지 뒀으니 말이야. 카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아냥 되실 거면 그냥 감옥에서 짜져 계시는 게. 카카,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말건 새끼가 너 아니었을까?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소개. 준표야.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신간 육아에도 봄이 올까요를 보내드립니다. 이 결혼 후 엄마가 되기까지 서투른 초보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육아 일기 형태로 엮었습니다. 이 육아에도 봄이 올까요? 그리고 다음 정답자에게는 역시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신간 짜오와 야미의 오늘 하루 뭐 했냥? 이걸 선물해드리겠어요. 이 고양이 짜오와 야미를 가슴으로 낳아 키우는 두 집사의 이야기. 짜오와 야미의 오늘 하루 뭐 했냥? 이 책 추천드립니다. 다음 성태. 다른 정답자에게는 사실상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사실상 검색창에서 술친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사실상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 먹거리.kr을 사실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실상 철수.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십시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인 이것입니다. 24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이기도 한데요.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윤택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잘 알지. 1번, 수출의 날. 2번, 고구. 3번, 동지. 4번, 춘분. 5번, 처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사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루킹 파문 일파만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데 언론의 오보도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오보를 넘어서 오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사건의 실체를 뭐 아직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지금 드러난 사실과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원래 같았으면 이제 기본 정도는 해야 할 부분이 뭐 오보가 난다거나 확인조차 당사자에게 제대로 안 되고 기사가 나오는 좀 그런 일들이 상당히 좀 비일비재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오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어제 뭐 하루 종일 뭐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만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사안도 뭐 역시나 이 언론이 경쟁적으로 특정 이슈를 따라 붙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오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김경수 의원 관련해서 오보가 좀 쏟아졌고 뭐 이거 보면은 뭐 어느 언론사가 뭐 데스킹이나 게이트키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 뭐 알 수 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뭐 데스킹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곳이 YTN이겠죠. 그렇죠. 출중한 실력을 가진 기자분들이 지금 모두 파업 중인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를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YTN에서 계속 잇따라서 오보가 나오는데 뭐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듯이 북한에서 무슨 군축회담을 하자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특종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특종인데 군축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그 근거가 이제 좀 알아듣기 어려운 이 북한 당국자가 남한 당국자에게 뭐 인사를 건네면서 했던 말이 경축으로 들리기도 하고 군축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군축이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통일부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오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지난 15일에는 그 YTN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 뭐 이런 오보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오보였죠.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YTN에서 속보를 한 줄 냈는데 압수수색을 한다. 뭐 이렇게 한 줄을 냈고 요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YTN 같은 큰 언론사가 지금 검찰에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쓴 셈이죠. 검찰에서는 이 YTN의 보도 후에 곧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 뭐 YTN도 뭐 이후에 곧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서 수사당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런 정정 리포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미 시간은 좀 많이 지난 상태였죠. 뭐 이러니까 지금 YTN 구성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종면 기자가 페북에 글을 쓰셨던데 YTN은 뭐 지금 오보 릴레이 기록이라도 세우려는 기세다 뭐 이렇게 쓰시면서 특히나 뭐 이번 오보는 심각한 수사 방해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분이 법학과 출신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종면 기자도 노종면 기자고 홍선기 YTN 지부 공정방송 추진위원장께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이 정도면 지금 일부러 YTN 보도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나 답답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실까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YTN뿐만이 아니고요.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댓글 여론조작 파문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선거 불출마 이런 단독 기사를 내보냈어요. 아, 불출마라고요? 네네, 불출마라고 박아서 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제 하루 종일 이 김경수 의원이 고민을 거듭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언론에서 뭐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동아일보는 아예 불출마라고 이렇게 게다가 이제 단독까지 박아가지고 네,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김경수 의원은 어제 결국 출마를 했죠. 뭐 동아일보가 좀 뻘쭘해진 건데 김경수 의원이 뭐 불출마를 결심을 했다가 흔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뭐 상당히 동아일보의 그 보도는 섣부른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 얘기를 또 준비하다가 최근에 이 두루킹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보도가 몇 개가 좀 눈에 띄어서 그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자 사설에 아예 두루킹 게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더라고요. 게이트라는 게 광범위한 파문을 일으킨 뭐 일종의 정치적 음모 그리고 권력적인 이런 부정부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조선일보는 두루킹 사건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모양인지 이 두루킹 사건에다가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믿는 건 자유인데 보도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게이트라고 불렀던 근거가 뭔지 쭉 사설을 봤는데 김정숙 여사가 이 두루킹이 주도한 정치 모임인 경인선인가요? 거기를 막 찾았다. 그리고 뭐 가서 격려했다. 뭐 이 얘기인 겁니다. MB가 스님들 만나면 MB가 불교계 인사로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만났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뭐 김정숙 여사가 그 모임에 찾아갔다는 그런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나온 건지 그 영상 안에서 뭐 이제 경인선 그렇게 찾았다라는 그 정도 증거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증거를 가지고 뭐 게이트라고 이름 붙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아니 그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과거에 선거에 출마해봐서 아는데 선거 때 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 인사검증을 했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사실 바둑이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다 환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선거 때는 이렇게 와줘가지고 뭐 도와주겠다, 뭐 선거운동 해주겠다, 뭐 이러면은 선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아니 경인선이 아니라 경부선이라도 가서 도와줘야지. 아니 지금 뭘 가려 그때. 뭐 무슨 대단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명백한 왜곡이고요. 저는 기자쯤 된다면은
이 선거 때 선거운동하는 사람과 선거운동 도와주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선거운동 때 도와주는 사람들 격려한다고 그걸 갖고 뭐 대단한 대통령을 한 것이냐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는 아주 고의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설을 쓸 정도면은 논설위원급이라는 거고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라고 하면 정치부도 겪어봤고 뭐 여러 부서를 겪어봤을 텐데 이 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근거로, 그러니까 물론 다른 근거가 뭐 명확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요 정도의 근거로 뭐 이거를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모르고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서 고발한 드루킹의 소송을 취하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보도를 쭉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을 꼭 집어서 이용주 의원한테 가서 드루킹만은 빼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 14명의 일반인 네티즌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뭐 취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문팬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뭐 누가 있는지를 자기들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해명인데 그걸로도 뭐 의혹을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민주당의 해명도 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명백한 증거인지 이거를 게이트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인지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뭐 앞뒤 안 가리고 참전을 하기로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다가 제가 가장 황당하고 좀 당혹스러웠던 건 뭐냐면 드루킹이 이 여론 조작을 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보도를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MB 아바타라는 말 때문에 졌다라는 주장을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MB 아바타라는 말을 공공무대에서 처음 입 밖에 꺼낸 사람이 안철수 씨 아니었나요? 그렇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뭐 가까운 사이였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많았지만 그냥 MB 아바타라는 이 5글자를 저도 당시 TV 토론할 때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해서 아 이런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말을 정리해서 얘기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드루킹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B 아바타 때문에 안철수가 졌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안철수 후보가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사실 뭐 작년 대선 때 쭉 보면은 뭐 이재명 시장이 쭉 올라갈 때도 있었고 뭐 안희정 지사가 쭉 올라갈 때도 있었고 뭐 안철수 후보가 쭉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뭐 워낙 문재인이라는 후보가 강력했고 다른 후보들이 뭐 이를 뛰어넘는 시대 정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시려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뭔가 이거를 찾아서 좀 연마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난 대선은 말이죠. 촛불혁명의 대의를 이어받은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요.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촛불 집회도 안 나갔고 태극기 집회도 안 나갔습니다. 이랬던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이 당선되기 쉽지 않죠. 네, 그런 얘기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MB 아바타 때문에 대선에서 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루킹 사건이 어디서 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뭐 실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검찰이 수사 끝에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식의 보도는 뭐 억지로 좀 짜맞추기 위한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황 증거로도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다른 사람의 뭐 그런 행위를 음모론이라고 폄훼를 하고 비난을 하던 조선일보가 지금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 이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언론들이 말이죠. 청와대에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시하지 말라라면서 계속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기를 쓰고 흠집내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가 뭐 국회라든지 언론과 소통을 잘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언론이나 국회가 국민에게 신망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 아닙니까? 청와대가 자기들 왜 안 챙겨주나 이런 거에 답답해하기 전에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조선일보가 뭐 청와대에 뭐 그런 소통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게 조선일보는 뭐 큰 언론사라고 이렇게 뭐 청와대 풀단에도 들어가 있고 청와대에서 자리도 받고 뭐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데 뭐 오히려 화를 내려면 저희 같은 작은 매체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조선일보가 계속 이제 흠집내는 이유가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그래서 그 유탄이 사주 일가에게 가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은 아닌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유탄이 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이 좀 밝혀지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이게 다예요? 최남수 소식 짧게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소식 전해주시죠. 예,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47개 언론사 사장들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 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조선, 중앙, 동아, 그리고 매일경제 사주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은 발행인이 왔고요. 그 매일경제는 장승준 부사장이 참석을 했고요. 오마이뉴스는 오연호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해서 방기관 부사장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최남수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요? 네. YTN 사장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거죠. 사실 뭐 청와대로서는 뭐 절차적 문제가 이렇게 뭐 도드라지기 없는 데다가 또 YTN만 초청하지 않기도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TN만 초청하지 않으면은 뭔가 대통령이 또 공기업들한테 뭐 이 인간 잘라 뭐 이렇게 얘기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남수는 왔고 또 밥 먹고 갔습니다. 밥 먹고 갔는데 이 최남수가 청와대에서 빠져나오니까 이 조합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최남수는 물러가라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뭐 물러가라고 하고 또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뭐 최남수는 창문 한번 안 열어보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수 지부장은 아니 남북 정상회담 기사 쓸 사람들 다 여기 있는데 지금 뭐 자기가 밥 먹고 뭔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뭐 파업이 78일째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중재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도통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YTN 지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어제 이 PD저널 기사를 보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27일까지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줬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중재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통위는 그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전달한 상태고 27일까지 이 안을 바탕으로 뭐 협상을 해라 뭐 이렇게 못을 박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일전에 PD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최남수 측이 방통위 중재안에 8월 중간평가 그리고 정규직 60% 이상 반대 시 사퇴한다라는 내용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남수의 방안이군요. 예. 이 최남수의 방안이 뭐 그랬다는데 요거를 방통위가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뭐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최남수의 제안이 좀 웃긴 게 일단 뭐 8월까지 시간을 끄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YTN 지부의 조합원이 전체 정규직의 60%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반 이상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딱 60%로 잡은 게 뻔히 속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안이 뭐 중재안이 될지는 뭐 다시 말씀드려서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방통위가 뭐 어떤 중재안을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좀 YTN 지부 조합원들은 방송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공정 방송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좋은 중재안을 내놨기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이 얘기도 잠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노동조합의 안도 나왔습니까? 아직 뭐 노동조합의 안은 지금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협상안을 딱 내놓으면은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이제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최남수가 제출했다는 그 안 외에는 아직 뭐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예, 뭐 최남수를 그대로 두는 안은 아니겠죠. 최남수의 사퇴가 전제된 안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이 일하기 싫다는 노동자들이 다수라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자녀 혼처를 자기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구하는 신풍속이 서울 강남 지역에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정겹다는 이웃 사촌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일종의 계급 상징으로 변질된 동네와 아파트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보증한다. 이렇게 여겨서 말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 사회로 돌아가는 강남. 그 강남을 비꾸는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강남 스타일입니다. 싸이의 노래지요.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 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You know what I'm saying 오빤 강남 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 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 스타일. 예, BPL 타임 정영환입니다. 이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이 강모 씨 구매후기 더 볼까요? 출산 후 바디로직을 거들 대용으로 3년 정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요가도 하긴 하는데 골반 균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눈 감고 걷기 해보고 신기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 바디로직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을 벌일 모양인데 거리 행진할 때 바디로직을 입고 해보세요. 운동도 되고 골반 균형도 바로 잡히고 아주 좋아요.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한모 씨, 몇 년 전에 먹다가 최근에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주문했는데 역시 홍삼은 정성농장 홍삼이 괜찮네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올드보이에서 벗어나 충남도지사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이회창, 그거 깜도 아닌데 대선에서 쳤습니다. 그때의 서욕을 단단히 아니 이름이 뭐지?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이 새끼가 그 충남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이 좋은 홍삼을 왜 이 새끼한테 줘가지고 정성농장 홍삼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 유인태입니다. 그 땅콩 새싹은 고혈압과 당뇨 예방 그리고 피로 회복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 그리고 전립선 항암 효과 그리고 그 항산화 심장 질환 예방 자양 강장의 그 짱이지. 그리고 그 여성을 위한 노화 방지 그리고 임산부 건강 증진 그리고 그 태아 두뇌 발달까지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마셨더니 그 건강해지더라고. 그래서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걸아 이거 마시면 졸음이 사라지냐?
홍준표입니다. 이 7,000원 운전자 보험에서 이 병원비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 이 40대 남성이라면은 월 10,000원대고 이 소중한 우리 자녀는 10살이라면 월 5,000원대에 가입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이 보험료 비싸서 가입하기 힘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제 실손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는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꿀잼님,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상황을 너무 잘 아네요. 이런다니님, 어릴 때는 문익환 목사님이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방송이나 신문이 온통 그렇게 보도했고 문익환 목사님의 행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 희생하신 분이란 걸 알게 된 후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